네, 뉴욕 증시 현재 3대 선물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숫자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그리고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월 고용 보고서 시장의 관심 속에 발표가 됐습니다. 차장님. 네. 숫자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백악관들에 대한 임원들의 이슈가 나왔던 건 결국에는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좀 섞은 멘트들이 하나둘씩 나왔죠.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서 이제 부과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비농업 이제 고용 지표가 1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예상치가 대략 6만 6천 명을 감안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특히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되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 헬스케어 쪽에 대한 서비스가 13만 명이 증가가 됐고 특히 건설 쪽이 3만 명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특히 대량 해고 이슈가 있으면서 특히 IT 쪽도 부진이 됐었고 그 정부에 대한 셧다운 이슈가 있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이제 일자리에 대한 감소 효과가 아주 복합적으로 나오게 됐었지만은 워낙 이제 컨센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윤 대표님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저희는 고용은 계속 악화가 저희의 핵심 트렌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 가능성은 좀 의외의 포인트였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일단 지금의 현황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게 악화해서 정말 호전으로 전환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아닐 거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률 악화에 대한 방향성이 어쨌든 특정 IT 기업들이 더 공격적으로 해임 조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률에서 빠져나가고 실업률로 편입이 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이 인력들이 사실 그럼 쓸모없는 인력이냐, 재취업이 불가한 인력이냐라고 봤을 때 해당 IT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시장에서 찾아서 공격적으로 AI 관련된 개발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연봉 직군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못할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해임 부분이 지수를 조금 왜곡하는 부분은 지난 몇 달간 있었지만 이분들은 다시 이제 재취업이 얼마든 가능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소폭 인하 조치를 통해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은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튈 수 있는 상황이긴 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본격적인 실업률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4%대 중반까지는 올해 하반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장님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지 않습니까? 보합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게 예를 들면 증시에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지만 국채 금리도 사실 좀 떨어뜨렸잖아요. 네. 오늘은 반대의 양상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지표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신년물 국채 금리도 4.2%까지 이제 언저리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올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달러 지수도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결국에는 만약에 CPI 자체가 만약에 좀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오늘 데이터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고용은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CPI를 통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 시장을 고디락스에 대한 진입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좀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대한 시장은 지난주에 대한 빅테크 실적보다도 올해는 오히려 이제 매크로 쪽에 대한 굉장히 방향성이 좀 중요한 좀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주목했던 게 작년 고용치에 대한 수정 부분, 이 부분이죠. 지난번에 수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게 또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자, 이 부분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총 89만 8천 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예상과는 대체로
부합을 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하향 조정이 됐네요. 윤 대표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컨센서스에서 지난 발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부분적인 수정을 진행하는 거는 최근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셧다운을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른 어떤 수정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사실 이런 고용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반등이나 혹은 뭐 반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 고용 지표 자체는 악화 쪽으로 가던 게 맞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고용 지표에 대한 반등 가능성 부분이 조금 제시됐던 거는 어쨌든 이제 IT 인력들 기반의 어떤 해임 조치가 있었을 뿐 아직까지는 기존 서비스업이나 2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격적인 해임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상 핵심적으로 AI 칩셋 부분이 급부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2차 산업 부분의 채용 건수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고용에 대한 해임 조치가 막 적극적으로 일어날 상태는 아니다. 다만 이후에 휴머로이드나 혹은 공정 자동화 부분이 본격화됐을 때는 2차 산업 부분에서도 더 본격적인 해임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과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건수들,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해임 조치가 있고 나서 사실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이제 업무 복귀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도지를 통한 이제 해임 조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필수 인력들도 부분적으로 해임 조치가 일어났던 건이 있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도 다시 후 조정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고용 발표 있기 전에 사실 캐비넷이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고용 지표 너무 둔화돼도 놀라지 마라. 뭐라 될까 시장의 기대를 막 되게 낮추려고 애쓰는 그런 발언들을 막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바보 소리를 한 게 됐군요. 13만 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뭔 소리였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연간 통계 수정치를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아까 82만 정도에 대한 이제 고용이 이제 줄어들었다, 둔화되었다는 부분이 좀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아마존에 대량 해고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셧다운 이슈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한 관련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결국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어느 정도 부시시켜주기 위한 좀 의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이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물가도 잡았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GDP 성장률에 관련해서도 4% 이상 아니면 심지어 5%까지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AI를 통한 그런 생산성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큰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그동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든 여러 성장률이든 항상 백악관에서 나왔던 그 전날이나 아니면 그런 멘트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해석은 단순하게 오늘 고용 지표만으로만 해석을 과연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구심은 조금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를 둔화했고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지금 상회했고 자 이제 CPI만 남았습니다. 물가 지표. 윤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어쨌든 실질적인 소득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CPI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네. 고용 건수 자체만으로 뭔가 소비가 증진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갭 간의 이 시간 간의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사실상 뭔가 CPI에 대한 영향을 줄 만큼 고용에 대한 지표가 뭔가 한 두 달 이상은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호전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실질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 그다음에 CPI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현재 대세로 잡혀 있는 CPI 하락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우회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이제 예측치는 이전치보다는 소폭 증가할 거로는 전망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정도 선에서 나오고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변수가 되는 포인트 하나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증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지수 내부에서의 고용 지표를 왜곡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됐건 칩셋 관련된 시설이 됐건 생산 시설이 됐건 지금 아직은 뭔가 공정 자동화가 100% 일어나는 상태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이든 뭐 데이터 센터 세팅이든 뭐 칩셋에 대한 생산이든 전부 다 인력을 동원해서 세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공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정도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CPI도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에서 많이 위로든 아래든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최근에 미국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도 한데 CPI가 중요한 건 사실 통화정책 방향과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소매 판매 나오고 나서 사실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연내에 뭐 3회에서 4회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 여기에 배팅하는 측도 좀 늘어났거든요. 오늘 고용 되게 잘 나왔잖아요. 이것도 좀 줄겠네요. CPI 나오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결국에는 이제 이번 CPI 같은 경우도 항상 늘 통상적으로 한 1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이제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상승 효과가 일시적으로 조금 반영되는 모습들이 항상 2월 달에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단계 여러 뭐 이란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덜 미치고 그동안 이제 관세 영향에 따라서 과연 소비자에 따른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정가가 과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대한 우려들은 굉장히 좀 불식시키는 결국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골드락스에 대한 모습들이 또 한 번 연출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가 뭐 서프라이즈 숫자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기술주들도 다 반등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차장님.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론이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이제 이슈가 되어 왔었던 이제 HBM4에 대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고 이미 이제 CFO가 이제 증명을 했었는데 HBM4와 관련된 양산과 출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이제 출하를 시작을 했고 이미 올해까지는 HBM4 양산을 이미 그 예약 완판을 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네. 일단 모거스틀리도 이제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그 10% 가까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저 정도 강세를 보인다는 건 기존의 HBM4 이 경쟁에서 밀렸다는 우려감을 이제 씻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윤 대표님? 사실 뭐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6년도 판매 다 끝냈었고 그다음에 27년도 판매까지도 전부 다 진행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부하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주요 팹리스 업체들한테 발주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그동안의 변수였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은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최대 증설량만큼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시장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매년 거의 20%대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이크론 보더라도 그냥 분기 성장 기준으로도 거의 20% 초반의 공격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준으로도 이런 퍼센트의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사실 이런 분기 성장 실적을 크게 좀 상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주가 흐름세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의 고용 지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설비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외국에 있던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프로세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량이 공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도 같이 호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의 고용 지표를 오히려 설비를 가진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수요를 재세팅하고 주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설비를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세팅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반증하는 부분이 오늘장 보시면 M7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좀 부진하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지표에 대한 상승 여력을 받지를 못한다. 즉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심지어 이제 해임 조치도 빠르게 진행했던 기업 중 하나이죠. 그래서 물론 실적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고용 지표와는 좀 직결되지 않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M7 중에서는 말씀 주셨던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세. 반면에 이제 구글은 강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100년짜리 뭐 만기 채권 발행한 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어요. 200조 원 말고 300조 원 더 조달한다. 이거 어디까지 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를 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만기 자체가 100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게 쉽게 발행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만큼 오히려 신용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0년 이상에 대한 기업을 딱 떠올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월트 디즈니나 코카콜라인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게 발행을 해준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가 AA 플러스 이제 수준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업군, 뭐 AI 쪽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 이제 광고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로보틱스나 이제 그런 자율주행 관련한 여러 이제 산업 공간에 대한 좀 안정적인 기반에 된 실제적으로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도 사실 현금성 자산이 한 1,100억 달러 수준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이제 자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구글 TPU 쪽에 대한 자체 칩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메타나 이게 확장성을 좀 봤을 때 빠르게 이제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M7들이 뭐 투자 경쟁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더 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지금 압도적으로 더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시장에서 구글에 대해서는 뭐 신용도라든지 자금력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런 자신감의 반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채권에 대해서 비교를 드리면은 M7 내에서 구글이 이제 신용 등급이 3위 정도입니다. 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있고 뭐 두 기업은 워낙 이제 배당도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IT 기업들 중에서도 연식이 어느 정도 됐고 그동안에 캐시카우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심지어 네. 엔비디아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등급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금을 원하는 대로 땡길 수는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 규모가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요 150조 정도의 금액 대비해서도 거의 지금 한 3배가량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진행한다라는 면을 볼 때 두 가지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구글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변곡점이 한 번 더 올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총 칩셋에 대한 생산량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1차 함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매출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뭐 연평균 기준으로 한 30%대 정도씩 1차 함수적인 총 생산량에 대한 증가, 설비 증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글 입장에서 볼 때 AI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감당하기에는 1차 함수로는 부족하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더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고 수주량 증가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1차 함수적 칩셋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추후 한 2년, 3년만 지나더라도 당장 AI 혹은 이제 AGI 라운드까지 갔을 때의 칩셋에 발생하는 포화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측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의 구글은 어쨌든 팹리스 역량까지도 갖춘 상태이죠. 그래서 칩셋에 대한 설계를 같이 ASIC을 브로드컴과 같이 조인을 하면서 칩셋들을 생산해내는 포지션까지 보였는데 사실 구글이 지금 라운드에서 증설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파운드리에 대한 역량을 갖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생산량들을 TSMC나 일부 기업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상태이고 TSMC나 이런 일부 기업들 입장에서는 출하량 부분을 AWS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출하량을 동시에 배분을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구글이 더 공격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하드웨어 역량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글은 추후에 직접 칩셋 양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있다. 여기서 직접 칩셋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칩셋을 세팅하고 만들고 패키징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갖을 수 있다는 얘기? 탭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구글이 팹을 갖는다니까 예전에 이제 구글이 자체 그 휴대폰도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같이 협업도 했지만 또 하드웨어적으로 경쟁도 했고 만약에 팹까지 정말 윤 대표님 말대로 갖게 된다면 그러네요. 삼성과 또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동상이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자, 엔비디아 이슈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수출을 하려고 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계속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하워드 로트링 미 상무장관이 중국에 수출하려면 규제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 H100 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중국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금 계속 불안함을 이제 표출을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 3자에 대한 검증 기간을 이제 들여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매출에 따라서 25%도 미국으로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측면인데, 수수료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3자 검증 기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마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겠죠. 결국에는 그동안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안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밀당을 계속 하고 있는 좀 측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상대로 원래는 2월 달에 원래 수출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의 이제 하웨이 쪽에 대한 910C에 대한 오히려 빠르게 기술력이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측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